안녕하세요. 민혜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6단원 대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대손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회수불능,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수불능이 왜 생기냐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채권이 회수가 불능되는 거를 저희가 대손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유가 뭐가 있냐면 파산, 사망, 도망, 소멸시효, 부도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채권의 종류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채권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외상매출금이 있고요. 받으러음,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이 저희가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다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음은 매출채권이다 라고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채권에 대해서 회수불능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저희는 대손이라고 하고요. 그럼 저희가 대손이 발생이 되면 대손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새로운 개정 과목은 첫 번째가 대손상각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세 번째는 대손충당금, 네 번째는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 환입은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죠. 결산 시에만 쓴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네 가지의 개정 과목을 가지고 대손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손상각비의 개정 과목은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에 속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비용에 속하지만 비용의 구분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개정 과목은 어떻게 보시면 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비용인데 쓰는 곳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매출채권이 대손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대손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이나 대여금 같은 일반 채권이 발생을 했을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시험 문항에서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종종 나옵니다. 요거를 까먹지 말고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일반 채권이 회수불능이 났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뜻을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끔 제가 쉽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대손상각비나 기타의 대손상각비의 정의는 내 돈을 꼬라박으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희가 회수불능이 발생이 됐어요.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회계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채권들은 자산이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들이 계속 이월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만약에 회수불능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계속 이월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월을 시키다가 보면 언젠간 회수할 수 있냐? 그게 아니죠. 이미 대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즉시 대손 처리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럴 때 쓰는 개정 과목이 대손상각비와 기타의 대손상각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손충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비상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언제 쓰냐? 이렇게 비상금을 모아놨다가 대손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사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외우실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차감적 평가 개정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차감적 평가 개정은 뭐냐면 대손충당금은요, 여러분들이 전상 같은 경우에는 학계잔액시산표나 재무상태표에 가시게 되면 채권 밑에 대손충당금이 발생을 하실 겁니다. 그 대손충당금은 무조건 자산의 차감적 개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손충당금은 비상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필요시에 언제든지 사용을 해서 대손이 발생이 되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대손충당금 환입은 저희가 결산 시에만 사용된다라고 나오는데 충당금은요, 저희가 설정한 금액만큼만 채울 수가 있어요. 그 금액을 초과했을 때
저희가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판관비에 마이너스라고 적어놨는데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부계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을 시키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판매비와 관리비가 줄어드는 계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 대손충당금 환입이 수익에 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용으로 정의가 바뀌었는데 비용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비용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계정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는 얘는 수익과 비슷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총 4가지의 계정 과목이 새롭게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손은 크게 3단원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기말 설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말 설정 때는 우리가 뭐를 하냐? 결산에 비상금을 만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비상금이 뭐라 그랬어요? 대손충당금이라고 있는데요. 저희는 대손충당금을 결산 시에 채워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보충을 해드리면 옆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자,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나왔을 때 대변에는 비상금이 쌓이면 대변, 요거를 쓰면 차변,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의 위치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비상금이 쌓이면 대변입니다. 대변. 그 다음에 그 비상금을 사용했을 때는 차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요. 문제상에서 결산 때만 한다는 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저희가 결산 때 무조건 비상금을 만든다, 충당금을 설정한다. 조금 말이 어렵게 나오시면 우리가 추산한다 이렇게 해도 나와요. 자, 그러면 보시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요. 자, 여기에 나옵니다. 기존 잔액이 0이거나 추산액 설정액이 더 컸을 때는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저희가 외상 매출금이 있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요. 지금 1,0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는 이거에 1%만큼 충당금을 설정한대요. 자, 그러면 1,000만 원에 1%를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시게 되냐면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계산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0만 원만큼의 충당금을 만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저희가 이렇게 퍼센트가 시험 문항에 무조건 나와요. 요걸 우리는 보통 매출채권 잔액 비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을 매출채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채권에 대해서 비율을 설정해서요. 충당금을 만든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1,000만 원에 1%의 충당금을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금액을 계산하시게 되면 10만 원이라는 충당금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항에서 보실 때 이렇게 대손 충당금이 나와요. 잔액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비상금이에요. 요게 쌓여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저희가 10만 원을 모두 다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요걸 까먹지 마세요. 다 누구 돈으로 만들어 놓냐? 내 돈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 돈을 꼬라박으면 대손상각비 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예제를 매출채권으로 잡아왔습니다. 외상매출금, 바드럼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대손상각비고요. 대여금이나 미수금이나
성급금이 나왔을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개정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 때 설정할 때는 분계가 차변에 대손상각비 1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셔야겠죠. 대변에 대손충당금 1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손충당금이요, 이렇게 해서 10만원이 쌓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손충당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분계는 충당금이 지금 없거나 충당금 남아있는 잔액이 우리가 설정할 금액보다 적게 남아있을 때는 차변의 대손상각비 내 돈 꼬라박고요, 대변의 대손충당금 비상금을 만드시면 됩니다. 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10만원이라는 금액을 만약에 계산을 하셨으면 이 금액을 절대로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론상으로는 시험 문항이 이렇게 계산을 하게끔 나와요. 그런데 실기 때는 자동 결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충당금이 자동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려면 이렇게 T자를 그리셔서 대손충당금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분계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시험 문항이 이렇게 나왔어요. 현재 잔액이, 대손충당금 잔액이 3만원이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퍼센트만큼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저희가 10만원 설정할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잔액이 3만원이 있대요. 그럼 저희는 여기다가 7만원만 더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충당금이요, 무조건 퍼센트만큼만 설정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답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7만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7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셔야 맞겠죠. 그럼 만약에 충당금 잔액이 이렇게 10만원이 있어요. 자, 충당금 잔액이 예를 들어 시험 문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충당금 잔액이 기존에 10만원 이렇게 있대요. 그랬을 때는 분계를 하시면 틀리겠죠. 왜냐? 저희가 설정할 금액은 10만원. 기존에 남아있는 충당금도 10만원. 그럼 저희는 설정할 금액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답은 분계가 없으셔야지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개정 과목은,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결산 때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환입은 그럼 언제 쓰냐? 현재 우리가 설정한 금액보다 충당금의 잔액이 컸을 때, 이럴 때는 충당금 환입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대변에 12만원 이렇게 충당금이 남아있어요. 얘가 잔액이에요. 그럼 우리가 설정할 금액은 10만원. 잔액은 지금 12만원. 너무 많네요. 그때는 2만원을 이렇게 해서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분계가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주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충당금을 설정하는 분계,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한 금액보다 기존에 남아있는 충당금이 많다면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분계를 해주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험 문항이 많이 출제되는 건 1번 분계가 많이 나오실 겁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대손에 대해서 한 단원을 배우셨는데 다음 시간에 나머지 2개를 더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는 대손 단원은 새로운 개정 과목 4가지,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환입을 외워주셔야 되고요. 대손의 뜻은 채권이 회수불능 됐을 때 그 회수불능 사유는 파산을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그 사람이 도망을 가거나 날짜가 다 돼서 소멸이 되거나 아니면 부도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대손 처리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손 처리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거고요. 각각의 개정 과목 뜻은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내 돈을 꼬라박으며, 대손충당금의 뜻은 비상금, 대손충당금 환입은 비상금이 너무 많아, 뱉어, 이럴 때 쓰는 개정 과목이라 보시면 되고요. 대손충당금 차감적 평가 개정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대손상각비와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언제 써야 되는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손 1단원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손 두 번째 단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산회계 1급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